간단한 게임 작업을 할 거고요. 게임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두 가지를 준비했고, 하나는 십자말 풀이, 크로스워드, 신문이나 아니면 옛날에 잡지, 퀴즈 잡지에 보면 이렇게 가로 세로 문제 단어를 맞춰가지고 푸는 십자말 풀이 엑셀 문서를 하나 만들 거예요. 아마 이거 하면은 1시간 수업하고 조금 더 될 테고요. 야구 게임은 두 번째 시간에 간단히 할 건데, 야구 게임이 이제 내용은 많지 않지만 함수가 적용되고 이제 이 랜덤 함수를 이용한 랜덤 값을 가져온 다음에 이 함수를 가지고 결과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수식으로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는 두 번째 시간에 시간 보고 이제 진행하거나 아니면 그냥 이제 게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는 예제 파일만 이렇게 해서 소개해드린 다음에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네, 오늘 수업 역시 제가 강사 홈페이지 지상스.com 강사 홈페이지에다가 엑셀 기초 내용으로 올렸습니다. 엑셀 기초 들어오시면 16차시 간단한 퀴즈 게임 정리를 해놨고요. 여기 들어오셔서 오피스.com 링크에 있는 거 실행하셔가지고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파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엑셀 프로그램에서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업 내용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새로이 배우는 내용은 없고요. 만약에 배웠는데 잊어버린 내용이 있으면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신다 생각하고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십자말 풀이 게임에 대해서는 아까 간단히 화면을 먼저 보여드렸고요. 화면 구성을 한 다음에 게임 화면과 데이터 화면, 풀이 현황 화면을 이제 같은 내용인데 이거를 3번을 이렇게 같은 양식의 다른 내용으로 구성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해야 자동으로 우리가 풀이를 했을 때 그 풀이가 실시간으로 얼마나 풀었는지 다 풀었는지 이런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화면인데 3개의 다른 내용으로 화면을 구성할 거고요. 비활성화 칸 여기 보면은 여기에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단어가 안 들어가고 게임에서 활용되지 않는 칸 이거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페인트통 색칠해 준 게 아니라 데이터에 글자가 없으면은 여기에 회색으로 색칠하도록 했거든요. 이거는 프로그램이나 함수를 사용한 게 아니라 조건부 서식으로 색칠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강이라고 입력을 하면 여기 강에 해당하는 칸은 조건부 서식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여기 아래에 있는 이 셀에 글자가 없으면 회색을 칠하고 글자가 있으면 색을 칠하지 않는 이런 내용이죠. 마지막으로 십자말 게임 클리어 시에 축하 메시지 출력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까지 해서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천천히 작업을 진행할게요. 혹시 따라 하실 분 계시면 천천히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이거는 많지 않으니까 바로 복사해서 탭에다가 복사 붙여넣기를 할게요. 그리고 실제 문제는 6 곱하기 6의 격자로 해서 십자말 풀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이거를 먼저 작업을 할게요. 박지상 셀에다가 6 곱하기 6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적당한 너비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68 픽셀 6.10 68 픽셀이라고 우리가 너비를 지정을 했는데요. 여기도 6칸 맞출게요. 68 픽셀로 맞추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6 곱하기 6 칸을 만들었고요. 자, 그러면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외곽선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외곽선 넣는 법, 이거 간단한 내용이니까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선택하신 다음에 셀 서식 가시고 테두리에 윤곽선과 안쪽 선을 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칸은 이제 준비가 됐고요. 여기에 실제 내용이 들어가는 거 가로 열쇠 힌트, 세로 열쇠 힌트 이렇게 넣어줘야겠죠. 이거는 가로 열쇠, 세로 열쇠는 여기에 십자말 풀이 문제 데이터를 우리가 다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적용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이거는 나중에 데이터 작업한 다음에 추가할 거고요. 이거는 조금 있다가 여기 풀이 현황 여기 작업한 다음에 이 내용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돼 있는 상태고 이제 그 다음으로 데이터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17번째 행에 데이터가 있었고요. 자, 데이터 내용도 아까 위에 있던 표랑 똑같은 크기예요. 6 곱하기 6. 그렇기 때문에 6 곱하기 6 복사해 가지고 데이터에다가 붙여넣기 하면 준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행의 높이가 조금 얇죠? 아까 68픽셀 맞췄으니까 여기도 68픽셀로 맞출게요. 자, 이렇게 맞추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했었죠? 이거를 셀로 복사하지 않고 행으로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에 붙여넣기를 하시고 여기 원본 열너비 유지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 이렇게 68픽셀 우리가 일일이 수작업으로 맞추지 않고 기존에 있던 68픽셀 셀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 붙여넣기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데이터를 넣을게요. 자, 데이터는 제가 넣은 내용 그대로 일단 따라 할게요. 자, 한 칸에 한 글자가 들어가겠죠? 한 칸에 한 글자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시는데 미리 서식을 메뉴 홈에 텍스트 맞춤을 가로로 세로로 중간 가로로 가운데 이렇게 맞춰서 시작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풍경화 소원 하고 입력하실 때 산후조리 조갑이 비옷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자, 후 한 다음에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도 가지만 탭을 누르면 그게 더 편해요. 탭을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서 다시 입력할 준비를 합니다. 자, 그리고 조에서 조갑이 비옷이 되겠네요. 비, 그 다음에 비에서 또 탭 눌러서 옷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의 다 됐네요. 원수, 수산물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수산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준비한 데이터 십자말 풀이의 문제 데이터가 다 준비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비어있는 셀은 여기에서 회색이 나오도록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셀 하나에 대해서 조건부 서식을 지정을 할 거예요. 조건부 서식은 뭐냐면 셀의 어떤 조건을 만족했을 때 여기 미리 우리가 준비한 서식으로 이 셀의 글자 색깔 혹은 여기 셀 채우기 색깔 이런 거를 이렇게 조건에 맞으면 강제로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적용이 될 셀을 먼저 클릭하신 다음에 조건부 서식에 보면 여러 가지 기존 미리 준비된 조건들이 있고요. 만약에 여기
조건이 준비된 내용, 준비된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서 새로운 조건으로 규칙을 적용하고 싶으면 새 규칙 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셀 강조 규칙, 여기서 네, 같음으로 해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었는데요. 예, 일단 이걸로 해볼게요. 자, 여기 B2 셀에다가 적용할 건데 우리가 여기 보면은 B2 셀에 대항하는 데이터 셀이 여기 B18번이잖아요. B18번 셀이 만약에 빈칸이면 사용자 지정 서식에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채우기, 셀의 채우기를 회색 조금 진한 색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 참고로 B18 셀이 지금 절대 주소로 되어 있잖아요. 이제 보통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번에 우리가 할 거는 여기에 셀 서식 적용한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할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B18 셀이 절대좌표로 되어 있으면 복사 붙여넣기 해서 여기 왔을 때도 B18번 셀만 참고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을 때 아래로 따라가고 오른쪽으로 따라간 만큼 데이터에서도 아래로 따라가고 오른쪽으로 따라간 셀을 확인해서 이 셀에 대한 대응하는 이 셀이 색깔이 들어가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F4를 눌러가지고 상대 주소로 바꿔주세요. 자, B18번 셀이 아무것도 없는 글자일 때 사용자 지정 서식 아까 우리가 지정한 칸으로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도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요. 조건부 서식에서 잠깐만요. 새 규칙 말고 규칙, 우리가 지정한 규칙, 좀 전에 우리 여기 지정한 규칙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생각할 때 논리상으로는 이게 맞는데 이게 이제 다음을 포함하는 셀 값만 서식 지정해가지고 이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기대했던 거랑 반대에 이거를 해줘야 이제 우리가 원하는 내용으로 이제 적용이 되더라고요. 이건 제가 충분히 설명 못 드리는데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일단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빈칸이면은 여기 회색이 되도록 했어요. 여기 지금 빈칸이 아니라 고라는 글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회색 채움이 안 돼 있고요. 자, 여기에 있는 서식을 복사하셔도 됩니다. 서식 복사한 다음에 전체 셀에다가 복사 붙여넣기 해볼게요. 자, 서식 복사했을 때 여기에 있는 글자색 칸 색깔뿐만 아니라 조건부 서식도 같이 들어갔어요. 조건부 서식이 적용 대상이 여기 이렇게 B2부터 G7까지 이렇게 절대 주소로 해서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만약에 아까처럼 강 입력하면은 위쪽에 강 우리가 입력한 셀, 대응되는 셀이 회색이 안 채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이렇게 해서 문제하고 데이터 준비한 내용하고 맞춰가지고 이렇게 적용이 되도록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반 정도는 됐어요. 이제 나머지 반 내용이 조금 많긴 한데 일단은 고양이 가로 그 다음 이산화탄소 세로 여기에 힌트 열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힌트를 우리가 복사하고 붙여넣기 할게요. 이건 원래는 뭐 직접 입력하면 되는 건데 시간 관계상 제가 준비한 내용이 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로 미리 준비를 할게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 가로 열쇠, 세로 열쇠 칸을 이렇게 채워주면 이제 내용을 채워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가로 열쇠 복사하셔도 되고요. 여기 준비되어 있으니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제일 편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붙여넣기 하시는데 붙여넣기 했을 때 여기 셀 서식까지 붙여넣기가 돼 버리니까 값만 붙여넣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값만 붙여넣기를 하셔야
여기에 텍스트 안에 입력한, 우리가 이렇게 입력한, 실제로 입력한 값만 여기에 붙여넣게 되고, 기존에 이 셀이 가지고 있던 양식, 스타일, 셀 서식은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자, 적용하고 봤더니 여기 정렬이 왼쪽 정렬로 되어 있네요. 기본이 왼쪽 정렬이니까 가운데 정렬, 중간 정렬로 맞춰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지금 처음부터 입력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화살표를 입력해야 되잖아요. 화살표를 어떻게 우리가 입력할 수 있었죠? 자, 윈도우 키, 여러분들 왼손 아래쪽에 보시면 창문 모양의 윈도우 키가 있습니다. 윈도우 키를 누르신 다음에 마침표를 눌러주세요. 윈도우 키에 마침표를 누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모지 혹은 이모티콘 기호 이거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뜨고요. 여기서 처음에는 여기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씩 보시면서 우리가 입력에 필요한 특수 문자를 찾아서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는 아래쪽이죠. 여기 미리 준비되어 있지만 입력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아래쪽 한번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아래 화살표 준비가 되겠습니다. 이제 세로 열쇠 1번, 그 다음에 2번 여기 산후 조리가 되겠죠. 자, 이것도 만약에 입력하게 된다고 하면 윈도우 키 마침표 한 다음에 여기 텍스트 기호에서 오른쪽 화살표 이렇게 눌러주시고 2번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복사 붙여넣기로 할게요. 이산화탄소, 여기서 산후조리, 여기는 산후조로 시작하는 걸 여기 복사하신 다음에 컨트롤 C 누르시고 컨트롤 V 누르신 다음에 값으로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도갑이, 자 여기 가로 3번 풍경화 복사하고 컨트롤 V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되겠죠. 가로 4번 조갑이 여기 비옷, 여기 컨트롤 V 누르신 다음에 여기 컨트롤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클릭하지 않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누르신 다음에 여기 마우스 올리면 단축키가 더 V예요. 컨트롤 V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산화탄소 소원이죠. 자, 5번 컨트롤 C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서 컨트롤 V 하고 마우스 클릭 없이 컨트롤 V 컨트롤 한 다음에 밸류 이렇게 입력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 세로 열쇠 아래로 3번, 그 다음에 마지막 가로 열쇠 오른쪽으로 6번 이렇게 해서 십자말 풀이의 문제 내용 거의 작업이 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반 이상이 된 거고요. 이제 조금 남았는데 그게 뭐냐면 풀이 현황. 자, 이거는 뭐냐면 문제가 있고 우리가 여기다가 답을 직접 입력할 거예요. 답을 입력하는데 고양이라고 입력하면은 이 고양이 맞췄습니다 하고 이제 정답률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다 맞췄을 때 전체를 다 맞췄을 때는 여기에 메시지도 이제 바뀌게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메시지 문제 풀이를 시작해서 정답을 하나 이상 맞추면 이렇게 바뀌고 뭐 이렇게 이제 반응이 되도록 할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여기 고양이잖아요. 자, 고양이 한번 해볼게요. 보셨나요? 여기 정답이 하나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진행 안내도 약간 이렇게 내용이 바뀌게 됐어요. 다시 한번 취소한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문제를 풀지 않았을 때 정답 왼쪽 표에 입력하세요 안내 문자가 나오고 정답 아직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고 입력하고 탭을 누르면 이제 정답 하나가 맞았네요 하고 이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고양이에서
3칸이 정답이 됐어요. 나머지는 아직 오답인 상태예요. 예, 이렇게 정답과 오답이 1과 0으로 해서 쉽게 우리가 셀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여기 참고하시면 if문을 사용해 가지고 작업을 했는데요. 예, 이렇게 해서 풀이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거, 풀이 현황이라고 할게요. 이거를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이 현황도 여기에 있는 칸이 똑같이 준비가 돼야 돼요. 복사하신 다음에 붙여넣기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 또 높이를 또 지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아까 어떻게 했죠? 여기 행으로 가서 행을 복사하신 다음에 복사한 행을 붙여넣기 하면 예, 높이까지 같이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은 이제 빼면 되겠죠? 네, 백스페이스를 누르거나 딜리트 눌러서 깨끗하게 삭제를 해주시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여기 데이터 내용과 매치되는 문제 이제 셀 여기가 이제 같으면 1, 다르면 0으로 해줄 거예요. 같으면 1, 다르면 0. 자, if 함수를 써서 해볼게요. 자, 함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수식 입력줄 왼쪽에 있는 함수 삽입 버튼을 누르고 if문으로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엔터 하신 다음에 if 다시 한번 엔터 눌러서 if 함수를 실행하고요. 자, 제일 처음 인수는 값이나 식이에요. 조건에 해당하는 거. 이게 참이나 거짓의 값을 가지는 식이에요. 여기 식인데 어떤 내용이 들어갈 거냐면 데이터의 처음 셀이 같으면 뭐랑 같냐? 문제에 있는 B2에 있는 텍스트 값이랑 같으면 자, 같으면 어떻게 돼야겠죠? 같으면 여러 가지로 작업할 수 있는데 우리는 숫자 1하고 같지 않으면 틀리면 0으로 해서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전체 문제 수 더해가지고 뭐 그러면 19 아까 이렇게 되겠죠? 총 글자 수는 19인데 정답 수는 1, 오답 수는 0 이거를 더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고양이 일단 여기 입력하고 한번 해볼게요. 고양 탭 2. 자, 고양이 했을 때 여기가 0이 아니라 1로 나온 거 잘 확인이 되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지금 여기 참고로 보시면 상대 주소로 되어 있죠? 이거 일부러 상대 주소로 놔두어 두는데요. 상대 주소로 놔둔 이유는 복사 붙여넣기 하면 여기에 있는 셀을 비교하고 여기 오른쪽 아래로 왔을 때 여기는 여기에 있는 셀 두 개를 비교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상대 주소로 그대로 놔둔 상태예요. 자, 이제 복사하고 전체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전체 붙여넣기를 해봤더니 뭔가 된 것 같긴 한데 뭔가 또 안 된 것도 있어요. 이게 뭐가 되고 뭐가 안 됐을까? 여기 고양이 입력했을 때 고양이 그리고 고양이 정답과 우리가 이제 입력한 값이 맞아요. 1 이건 나오는 거 맞는데 이산화탄소 입력 안 한 거 여기 나머지 이 부분은 0으로 되는 게 맞잖아요. 0으로 잘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비어있는 칸이 있어요. 비어있는 칸. 여기 비어있는 칸이 있는데 비어있는 칸과 비어있는 칸 값이 같아서 비어있는 칸 값이 같으니까 여기 그럼 맞은 거냐고 지금 1을 표시를 해줬거든요. 자, 1을 찍고 있는데 비어있는 칸은 무조건 이제 여기 정답과 오답에 상관없이 0으로 하거나 빈칸으로 놔둬야겠죠. 네, 0으로 하거나 빈칸으로 놔둬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기 식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할 거예요. 여기 같으면 1, 같지 않으면 0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보다 더 먼저 빈칸 확인을 먼저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 만들어 볼게요. 자, if 함수를 사용할게요. if 함수 엔터해서 사용하고요. 아까
칸에 있는 값이 맞는지 확인하기 전에 첫 번째 조건 확인할 게 빈칸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빈칸. 자, 그럼 어디에 있는 칸을 빈칸을 확인하느냐? 뭐 어느 쪽에 있어도 돼요. 문제에 있는 걸 확인해도 되고 데이터에 있는 걸 확인해도 되는데 데이터에 있는 걸 확인하는 게 더 좋겠어요. 왜냐하면 문제를 풀면서 이제 마음 내키는 대로 여기 쓰지 말라고 하는데 여기 막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오작동 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에서 빈칸을 확인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수식 입력하기, 함수를 입력하기 시작하는 게 제일 왼쪽, 제일 위 칸이잖아요. 그러면 데이터의 부분도 제일 왼쪽, 제일 위 칸, 여기 값이 빈칸인가 보는 거예요. 빈칸인가. 만약에 빈칸이라면, 참이라면 빈칸일 땐 어떻게 해야 되죠? 빈칸일 때는 아까 위에 있는 작업을 아까 처음 했던 비교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빈칸일 땐 그냥 빈칸으로 놔두면 돼요. 그냥 빈칸으로 놔두면 되고 빈칸이 아닐 때 여기 빈칸일 땐 빈칸으로 그냥 놔두면 되고 여기를 빈칸으로 놔두면 되고 빈칸이 아닐 때는 위에 있는 셀 두 개를 비교를 해요. 여기에 비교를 하기 위해서 if 함수를 다시 한번 써야 되는데 두 번째 함수 쓰는 방법 지난번에 한번 배웠죠? 여기서 함수 마법사 또 누르는 게 아니라 함수 안에 함수 쓸 때 이름 정의 여기서 컴보 박스 누른 다음에 컴보 버튼 누른 다음에 함수 추가 누르시면 새로운 함수를 준비해요. 근데 없어진 게 아니라 여기 기존에 입력했던 건 남고 여기서 자, 한 번 더 if 함수 지금 새로 입력하는 게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자, 제일 왼쪽 제일 위 칸이랑 우리가 문제의 답 입력한 내용이랑 역시 마찬가지로 상대 주소로 그대로 놔둡니다. 같으면 숫자 1, 같지 않으면 숫자 0을 표시를 할게요. 자, 여기 데이터에서 제일 왼쪽 제일 위 칸이 빈 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내용을 확인하고 있죠. 자, if로에서 고하고 입력값, 데이터값 같기 때문에 숫자 1이 됐어요. 자, 이 내용을 이제 복사해서 모든 셀에다가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자, 이제 붙여넣기 했더니 고양이 정답은 1,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정답이 입력이 안 됐거나 아니면 이수, 선, 화, 양 이렇게 이상한 내용을 입력했을 때 여기 이산화탄소 정답이 아닐 경우엔 그냥 이렇게 0으로 나와 있죠. 자, 이산, 화, 탄, 소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이산화탄 정확히 맞는 글자 입력한 부분만 1로 표시가 됐어요. 자, 이제 준비가 거의 다 됐네요. 이제 이거 하면은 동작은 거의 다 준비가 된 거고요. 이제 남은 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총 글자 수, 문제 글자 수 세고 그 다음에 빈칸수 세고 글자 수를 세는 거예요. 그리고 정답수, 정답은 1이죠. 그 다음에 오답수는 여기에서 0. 이거를 세 가지고 이 내용으로 여기 그래프도 만들고 이 진행 상황도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제 우리가 작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고양이 이렇게 이산화탄소 이것까지만 입력을 미리 해놓고 시작할게요. 이산화탄소 여기 고양이 이산화탄소 이렇게 정답 확인이 됐고요. 자, 총 단어수 여기는 입력해야 되는데 잠깐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복사해서 여기다가 제가 값으로 붙여넣기 할게요. 자, 총 칸수는 지금 6 곱하기 6이에요. 6 곱하기 6 곱하기 6. 자, 그 다음에 총 빈칸수는 어떻게 되나요? 총 빈칸수는
countIf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countIf 함수를 사용해 가지고 범위는 여기 뭐 복사 붙여넣기 할 일이 없으니까 상대 주소 그대로 주셔도 되고요. 복사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F4 눌러서 절대 주소로 바꾸면 되겠죠. 이 칸 중에서 어떤 칸을 숫자를 세느냐, 아무 값도 입력이 되지 않은 빈 칸을 세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총 빈칸 수를 셀 수 있어요. 자, 그럼 총 글자 수는 함수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데 쉽게 수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총 칸수 36칸에서 빈 칸을 빼면은 총 글자 수가 나오겠습니다. 여기 1이나 0 해당하는 글자 수가 19개가 나왔어요. 자, 이제 정답 글자 수를 한번 넣어 볼까요? 자, 정답 글자 수는 정답은 1로 표시됐잖아요. 자, 그러면 countIf 다시 한번 쓸게요. 자, 여기서 countIf 쓰시고 범위는 똑같습니다. 범위 이렇게 여러 번 지금 반복이 되잖아요. 이럴 때는 이 범위를 지난번 수업에 배웠던 내용이요. 풀이, 현황, 표 이렇게 이름을 지정해 주면 좀 더 편하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좌표로 이렇게 주소로 할 수도 있는데 풀이, 현황, 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셀 잘못 선택하거나 하는 일 없이 이렇게 풀이 현황표 직접 들어가요. 그러면 나중에 이 내용을 확인할 때 나중에 다시 보게 될 때도 이 셀 범위가 무슨 뜻인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풀이 현황표였구나 하고 이제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정답은 1인 거를 세면 7개가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countIf 다시 한번 해가지고 풀이 현황표 범위에서 숫자 0을 카운트 세면은 오답은 12개가 지금 나와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총 글자 수가 되겠죠? 합쳤더니 맞아요. 그러면 준비가 잘 된 거예요. 자, 이제 위에다가 이 내용들을 넣어주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시간 관계상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 값으로 이렇게 작업을 할게요. 자, 진행 안내 메시지는 아주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하고요. 이 그래프 작업하고 정답, 오답 이거를 먼저 할게요. 자, 정답수, 오답수는 아까 우리가 미리 구했었죠? 어떻게 했죠? 정답 한 다음에 오답 하고 죄송합니다. 여기 이제 이거 이렇게 해서 자, 오답수는 어디 있었죠? 오답수는 여기 오답 글자 수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름 정의해서 해도 돼요. 이름 정의하면 좀 더 이제 우리가 명확하게 잘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볼게요. 글자 수 여기는 오답 글자 수 이렇게 해서 자, 오답은 오답 글자 수예요. 그리고 정답은 정답 글자 수 해주시면 정답과 오답 12문제 중에 12글자 중에 7글자를 맞췄구나. 죄송합니다. 정답 오답이니까 지금 이제 오답으로 하면 안 되겠네요. 오답이 아니라 이제 글자 총 글자 해가지고 이렇게 오답이 아니라 총 글자 수로 해야 돼요. 정답 글자 수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Alt 누르고 엔터 누르면 이렇게 칸 바꿈, 줄 바꿈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맞춰주면 좀 낫겠네요. 자, 이거는 가운데 맞춤해서 이렇게
하나로 좀 보이게 할게요. 자, 총 글자 수는 어떻게 됐었죠? 총 글자 수는 아까 구한 게 있었어요. 총 글자 수에서 여기다가 총 글자 수 여기 이거를 가져와도 돼요. 이렇게 가져와도 되는데 다른 방법으로는 정답 글자 수 더하기 오답 글자 수 해도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가면은 셀 주소로 되어 있으면은 뭐 어떤 내용인지 셀을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름 정의하면은 미리 이름 정의된 내용을 확인해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시 40분이 됐네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10분 쉰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작업하고요. 그 다음에 진행 안내 메시지, 그 다음에 게임 이제 이 힌트라든지 이제 결과 이 텍스트를 이제 뭐 어렵지 않아요. if문 함수만 쓰는 거라서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이제 마저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분 쉬고 50분에 다시 수업 시작할게요. 감사합니다. 이제 거의 끝났네요. 이제 간단한 작업 몇 개가 남았는데요. 자, 먼저 차트 작업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건강관리 보고서 작업을 할 때 여기 체질량 지수, 저체중, 정상, 과체중 해가지고 누적된 하나의 막대 그래프를 여러 가지 색으로 나누어서 보여주는 작업을 했었어요. 이 작업을 다시 한번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 작업하기 위해서 메뉴에 삽입 들어가시고 그 다음 차트 추가를 할게요. 자, 차트 추가를 하는데 이렇게 누적 가로막대형 해가지고 들어가게 될 예정이에요. 들어갔는데 우리가 기대한 모습은 아니죠.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 정답 글자 수도 빠져 있고 여기 가운데 이 내용은 필요가 없어서 이제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컨트롤 키 눌러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셀만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서 차트 다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차트 만들었더니 여기 데이터 선택 내용 보면은 정답 글자 수, 총 글자 수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 계열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일단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 가로로 차트 막대가 2개가 나왔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기 이산화탄소. 자, 이렇게 정답과 글자가 하나의 막대로 표시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글자 수와 정답 글자 수와 총 글자 수. 이게 총 글자 수가 되면 안 되겠군요. 자, 이거 죄송합니다. 이게 총 글자 수가 아니라 오답이네요, 오답. 그래서 이걸 뭐 나누기 이렇게 하기보다는 정답과 오답을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정답과 오답을 이렇게 표시를 해줄게요. 오답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정답 글자 수 말고 정답. 참고로 글자 수는 맞는데 여기서 오답 글자 수만 남길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합쳐야 19개 중에 정답이 7개, 오답이 12개. 이게 숫자가 바뀌더라도 통경화 하더라도 이렇게 합해서 일정한 19개의 숫자가 유지가 돼요. 아까 제가 이거 했던 의도를 깜빡 잊어가지고 여기 전체 문제수에서 정답수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정답과 오답으로 해서 이제 이 합한 수가 19개에서 하나의 막대가 19개 안에 2개가 이제 같이 보이도록 이렇게 같이 보이도록 하는 게 목표예요. 차트를 만들기까지는 했는데요.
여기에 하나의 막대로 두 개의 색깔의 막대가 다 들어가게 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따로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차트 디자인 가신 다음에 차트 종류 변경 누르시면 예, 아까 보이지 않았던 여기서 이제 추가할 때 보이지 않았던 이러한 양식이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 두 번째 누적 가로막대형에 지금 적용되어 있는 모습인데 오른쪽에 있는 내용 클릭하시면 하나로 합친 게 나오거든요. 자, 이게 우리가 원한 그림이죠. 예, 이렇게 해서 그림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 정답, 오답 란에다가 맞춰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크기도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어요. 여기 너무 얇고 차트 제목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정답률 여기에 대한 내용. 이게 막대 그래프인 걸 알기 때문에 제목을 빼겠습니다. 선택하고 딜리트나 백스페이스 눌러주셔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삭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여기다가 데이터 레이블 추가해 주시면은 정답과 오답을 여기다가 표시도 해줄 수 있어요. 여기 데이터 레이블 서식에 항목 이름 값은 빼고 죄송합니다. 계열 이름 계열 이름으로 넣을게요. 정답 그 다음에 여기도 데이터 레이블 추가한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 서식에서 그리고 데이터 레이블 서식에서 계열 이름을 넣어주면 이렇게 보일 수 있겠네요. 정답 오답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변하면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보기가 안 좋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는 뺐어요. 여기선 뺐는데 여기선 이렇게 한번 넣어봤어요. 자, 이 데이터 레이블 삭제하고 대신에 여기다가 범례를 추가할 수도 있어요. 범례. 자, 범례는 아까 그 내용을 아래나 오른쪽에 보여주는 거죠. 차트 요소 추가한 다음에 범례한 다음에 아래쪽에 넣어주셔도 되고요. 오른쪽에 넣어주셔도 돼요. 여기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넣는 게 이 막대 그래프 너비도 좀 이제 잘 나오고 좀 나아 보이네요. 여기 정답률인데요. 정답수, 오답수 이건데 이거는 지금 만약에 이 이름을 바꾸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데이터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에 1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편집할 수 있어요. 자, 1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정답률이라는 글자로 넣어서 이렇게 편집해 주실 수 있어요. 아니면 편집한 다음에 여기 주소를 셀을 찍어주는 게 아니라 정답률이라고 입력하셔도 돼요. 아니면 진행 상황, 진행률 이렇게 직접 텍스트를 입력해 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고양이 다시 한번 입력해 볼게요. 고양이. 네, 이렇게 하면 정답수가 늘어나고 오답수는 줄어드는 게 보이죠? 자, 그렇게 하면 정답률 여기 차트까지 준비가 다 됐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거는 메시지 출력인데요. 상황에 맞게 메시지를 출력하는데 여기에 M32가 무엇이냐? 자, M32 한번 볼게요. 자, M32 여기 정답 글자 수가 되겠죠? 정답 글자 수가 0이면은 정답을 왼쪽 표에 입력하세요. 자, 한번 볼게요. 정답 입력수가 0이면 정답을 왼쪽 표에 입력하세요. 정답이 0이 아니면은 정답과 총 이제 문제수 비교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문제를 모두 풀었습니다. 예, 이렇게 되죠. 자, 여기도 볼게요. 자, 문제를 다 풀기 전에는 힌트를 보고 답을 풀어보세요 한 다음에 문제를 다 풀었을 때는 축하합니다. 문제를 모두 풀렸습니다. 이걸 출력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고양이
산, 화, 산, 소, 산후, 조, 비, 풍, 정, 화. 이제 거의 다 맞아가죠? 조, 가비, 비옷, 소원, 원수, 수선화였나요? 수선화가 아니구나. 수산물. 네, 이렇게 해서 축하합니다 문제를 모두 푸셨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뭐 잘못해가지고 이게 이제 모두 풀지 않았는데 이렇게 모두 풀었다고 나오네요. 이거 이제 수정하면서 제가 제대로 된 내용으로 우리가 직접 작업할 때 제대로 된 내용 반영해서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일단 이게 만약에 한 페이지로 출력된다고 가정을 해서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페이지 레이아웃 가로로 하는 게 더 좋겠죠? 가로로 하고 여기 좀 삐져 나갔으니까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가지고 오고 얘를 조금 줄일 수 있겠네요. 정답, 오답, 그리고 진행 안내 가운데 정리를 나중에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정답, 오답 이거를 좀 줄여서 네, 이렇게 한 페이지 안에 들어오도록 할게요. 아, 여기도 줄이면 되겠다. 여기도 줄이면 되는데 네, 여기는 그냥 그대로 둘게요. 일단 여기 가운데 정렬 하고요. 네, 이제 아래에다가 또 메시지 보여주는 거 테두리, 바깥쪽 테두리만 해가지고 예쁘게 이렇게 만들고 여기다가 이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으로 해서 한 문장을 여기 안에 깔끔하게 보여주는 작업을 할게요. 자, 여기 먼저 할까요? 여기 메시지가 뭐였냐면 아래 힌트를 보고 답을 풀어보세요 하고 이제 답 풀었을 땐 축하합니다 이거였거든요. 자, 문제수 정답 글자 수가 총 글자 수랑 같아졌을 때 비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답 글자 수 이름 정의했으니까 총 글자 수도 이름 정의를 해서 위에서 총 글자 수 이름 정의한 걸 가지고 여기서 작업을 해볼게요. if 함수를 써가지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if 함수를 써서 자 논리식은 뭐였죠? 정답 글자 수가 총 글자 수랑 같은지 정답 글자 수랑 총 글자 수는 아까 여기 이름 정의되어 있는 거요. 정답 글자 수, 총 글자 수 이거고 정답이랑 총 글자랑 같으면 뭐 축하합니다 이렇게 출력해 주면 되겠죠. 이 글자를 입력할 때는 항상 큰 따옴표를 붙여 주셔야 돼요. 큰 따옴표 붙여서 합니다. 모든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하고 들어가면 되고 제가 이제 다 완성하지 않은데 엔터 눌러서 실행을 해버렸네요. 자, 다시 한번 여기 작업하던 거 계속 이어서 할게요. 함수 다시 누르면 네, 거짓일 때 정답이 총 글자 수보다 작을 때 아직 같지 않을 때는 뭐라고 했죠? 예, 아래의 힌트를 보고 답을 풀어보세요. 이렇게 메시지를 출력하는 거예요. 자, 이제 확인을 눌러보면 아직 문제를 다 풀지 않았으니까 여기 총 글자 수보다 정답 글자 수가 작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한번 다 풀어볼게요. 소원, 원수, 수, 산, 물, 신경화, 상수, 조, 하고 조갑이, 비옷. 네,
이렇게 다 풀었을 때 모든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되돌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됐고요. 이제 여기에 메시지도 이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돼요. 여기에 이 글자는 조금 더 눈에 잘 띄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키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진행 안내에 있던 글자, 뭐 방법은 똑같아요. 방법은 똑같은데 내용만 다르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는 정답을 왼쪽 표에 입력하세요. 그리고 뭔가 입력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입력을 하기 시작했으면은 여기 이제 정답 이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정답이 없을 때 이제 시작하라고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거 복사를 미리 할게요. if 함수를 마찬가지로 쓰겠습니다. if 해서 자 정답 입력 수 정답 글자 수가 0일 때 아직 정답이 없을 때 그때 우리가 아까 준비했던 글자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답 글자 수가 이제 1 이상이에요. 이제 1보다 늘었을 때는 이제 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럴 때 함수 하나를 더 추가할게요. if 함수를 다시 한번 사용하고요. 자, 다 풀었을 때와 다 풀기 전이에요. 그러면 다 풀었을 때는 정답 글자 수가 총 글자 수와 같을 때죠. 다 풀었을 때. 다 풀었을 때는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출력할게요. 그리고 다 풀지 않고 중간에 계속 이제 풀고 있어요. 그러면 열심히 풀어보세요. 이렇게 출력을 할게요. 자, 고양이 입력이 안 돼 있으면은 이제 시작하라고 왼쪽 표 입력하라고 나오는데요. 고양이 입력이 돼 있으면 열심히 풀어보세요.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 이렇게 되면은 전부 다 풀었을 때는 이제 우리가 준비한 문구가 여기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여기 그래프가 조금 이상하게 보였을 때가 있었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은 문제가 없는데 어느 순간에 가면 여기 막 이제 좀 이상하게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갑이 이제 슬슬 이상해질 때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원. 예. 자, 보셨죠? 여기서 갑자기 이 숫자가 0에서 20까지 였는데 14에서 20으로 바뀌면서 이 그래프가 모양이 달라졌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처음에 계속 이 상태였는데 어느 순간 숫자가 커지면서부터 이렇게 좀 작아졌죠? 자, 또 바뀌었어요. 또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0부터 20까지 표시하라고 여기에 축서식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동으로 되어 있어서 이 차이 값이 이렇게 이제 많아지거나 적어지거나 하는 거에 따라서 이 차이 값을 보여주기에 적당한 숫자로 최소값, 최대값이 바뀌어요. 자, 볼게요. 소원, 그 다음에 원수. 자, 이렇게 됐더니 아까 최소값, 최대값, 축서식 해당하는 내용이 이게 자동이어서 이게 이제 동적으로 바뀌거든요. 자, 이거 강제로 0부터 20까지로 맞춰주면은 더 이상은 이제 바뀌지 않을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어떻습니까? 이제 계속해서 똑같은 숫자 축으로 계속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게 확인이 되죠. 원수, 산, 물. 뭐 하나가 빠졌죠? 여기 비옷.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차트도 이제 잘 보이게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거 완성이 된 거고요. 저장 한번 한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잘 볼 수 있도록 보기에서 눈금선을 빼주시면은 예, 이제 깔끔하게 된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다 지우고요. 이 데이터 부분과 풀이 현황이 있는데 이거는 숨겨놓고 이것만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좀 더 게임스럽죠. 자, 이거 다 보여져 있으면 사람들이 풀기도 전에 이거 문제를 한번 다 확인하면서 아, 이런 내용이 있네 하고 미리 다 알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여러분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 숨기기 해가지고 우리 점검, 작업 중간 결과물이랑 문제, 실제 문제는 이렇게 숨겨버리면 좀 더 이제 나아요. 자, 이렇게 해서 풀면 되겠죠. 풀라고 해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주면 예, 실시간으로 풀이 진행 상황과 이제 거기에 대한 메시지 이렇게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가기 네, 잘 됐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게임 만드는 거 10잔말 풀이 구현 여기까지로 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어렵죠? 예, 어려운데요. 엑셀에 있는 기본 함수랑 기본 기능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봤던 조건부 서식 이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작업했을 때 실시간으로 여기 반영되고 예, 뭐 빈칸이 이렇게 예, 회색으로 채워지는 거 반영되고 그리고 여기 입력을 했을 때 또 실시간으로 차트랑 메시지가 바뀌는 거를 엑셀 기본 기능으로 이렇게 구현을 할 수 있어요. 자, 나머지 시간에 원래 야구 게임 이거를 구현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다 구현 설명드리면서 구현하기는 조금 힘든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구현할 자체는 많지 않아요. 구현할 자체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직접 작성하지 않고 문서를 작성하지는 않고 직접 그냥 설명만 드리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까 했기 때문에 십잔말풀이 했던 내용 다시 반복이기 때문에 예, 일단 게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숨기기 취소해서 숨기기가 미리 되어 있었거든요. 아까 십자말풀이에서는 숨기기 안 했잖아요. 이제 게임 진행에 대한 내용 숨기기 해놔야 이제 사용자들이 볼 수 있는데 아까 숨기기를 미리 해놓은 거예요. 숨기기 해제해서 풀어놓으면 이렇게 나오고요. 자, 여기가 랜덤 값이에요. 우리 랜덤 비트인 함수를 써가지고 0부터 9 값을 이렇게 랜덤하게 받을 수 있고요. 조금 있다가 야구 게임 설명드릴 텐데 야구 게임의 규칙에서 여기 랜덤한 숫자 3개가 필요한데 같은 수가 중복이 되면 이제 안 되는 상황이에요. 게임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중복이 안 될 때까지 반복해서 랜덤 값을 새로 뽑아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F9 눌러가지고 새로운 랜덤 값 업데이트를 해줄 수 있죠. 자, 여기 랜덤이 발생을 하면 여기 이렇게 랜덤 메시지를 발생시켜 놨고요. 자, 그렇지 않을 때는 이렇게 해서 중복 값이 없습니다. 게임을 시작하세요. 이렇게 메시지를 출력해 줍니다. 랜덤 비트인 함수를 이용해서 랜덤 값 3개를 여기 이제 만들어내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만들어졌을 때 아래 박스를 전부 선택해서 복사하세요. 여기에 이제 박스를 만들어놨는데 여기다가 이 랜덤 값만 여기에 붙여넣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값으로 붙여넣기. 자, 그러면 여기에 값으로 붙여넣기가 되면 실제로 문제풀이 그리고 문제 작업하는 거는 이 붙여넣기 한 값을 기준으로 해서
판정을 하거든요. 이 판정하면서 게임이 진행됩니다. 이 판정 내용은 나중에 설명드리고 일단 여기까지만 한 다음에 제가 실제로 게임 진행을 한번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숨기기 해놨고 여기도 숨기기 해놨어요. 여기 값들은 계속 남아있는 건데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 하게 되면은 값으로 붙여넣기 하면 죄송합니다. 숨기기 취소를 해야 되는데 자, 숨기기 취소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있는 걸 아까 숨기기에서 복사한다고 하더라도 숨기지 않고 복사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기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가 값으로 붙여넣기 하면 바로 직전에 여기 있던 값을 여기다가 값으로 붙여넣기 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60인데 여기를 복사한 다음에 602 여기에다가 값으로 붙여넣기 하면 랜덤 값은 계속 바뀌어 버리지만 여기 값으로 붙여넣기 602를 여기다가 값으로 붙여넣기 하면 여기에 602 준비한 숫자 3개가 박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는 F9를 누르더라도 여기 있는 값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 동안에 랜덤 값은 계속 바뀌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6 그러면 입력하고 다른 칸으로 가는 순간 여기가 또 바뀌어요. 자, 보세요. 여기 9를 입력할게요. 9 입력하면 여기 랜덤 값이 계속 바뀌잖아요. 근데 우리가 게임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바뀌지 않는 3개의 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값 복사한 다음에 값으로 붙여넣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한번 숨겨가지고 제가 실제로 추리하면서 네, 해보겠습니다. 지금 중복이 발생했기 때문에 F9 다시 눌러서 중복이 없는 상태로 복사를 해주고요. 랜덤 박스 안에 박제를 하는 거예요. 값으로 붙여넣기 해서 박제가 됐습니다. 여기 어떤 숫자가 들어가 있는지 아직은 우리가 몰라요. 자, 이제 시작하는데 맞추는 방법이 여기에 임의의 숫자 3개가 있는데 이거를 값이랑 순서도 똑같이 3개를 우리가 추리해서 맞추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1, 자, 1에서 반응이 없었죠? 2, 원 스트라이크, 노볼. 스트라이크는 값도 같고 자리 위치도 맞는 숫자의 개수예요. 지금 1, 0일 때는 반응이 없다가 1, 2가 되니까 원 스트라이크 됐잖아요. 그럼 얘가 스트라이크인 거예요. 값도 같고 이 자리에 이 값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원 스트라이크고 볼이라는 거는 값은 맞는데 위치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3 값인데 여기다가 3으로 입력했다. 그러면 정답은 값은 맞는데 위치는 다른 거예요. 그런 값들을 여기 볼로 여기 보여줘요. 자, 그러면 1, 2, 3 한번 해볼게요. 자, 1, 2, 3에서 원 스트라이크하고 이제 0볼이니까 볼이 없으니까 1하고 3은 값도 적용이 안 된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자, 4하고 5로 바꿔볼게요. 4, 5. 자, 4하고 5 바꿨을 때도 볼에 변화가 없죠. 그러면 4랑 5 숫자도 여기 세 숫자에 포함이 안 된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추리예요. 자, 6하고 6 했더니 스트라이크가 하나 늘었죠. 그러면 6 값도 맞고 위치도 맞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다가 6을 입력하면 볼이 되는 거예요. 볼. 여기에 6이 들어가야 정답인데 6이라는 값은 맞는데 위치가 달라요. 그러면 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 여기 4도 지금 볼 스트라이크 다 아닌 값이죠. 그럼 6을 여기다가 입력하면 예. 이제 숫자가 6하고 2라는 걸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7 넣어보고 8 넣어보고 9 넣어보면 네 스트라이크 3개 되면서 정답이라고 나왔어요. 자, 이제 정답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랜덤에 준비된 값이 6, 2, 9 맞죠? 그래서 스트라이크 3개에 볼 해서 정답이라는 거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에 게임이 끝났고요. 다시 한번 하려면 여기서 복사하신 다음에 값으로 붙여넣기 하시고 게임이 새로 시작되죠. 자, 000 해서 초기화한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게임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엑셀의 함수만을 사용해서 아까 크로스워드 십자말 풀이랑 비슷하게 게임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자, 게임의 규칙이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여기 식을 보는데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이 식을 보는 거는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을 드려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문제 랜덤한 거를 만들기 위해서고 실제 문제 진행은 여기 있는 결정된 박제된 값들 3개하고 여기 입력한 값이에요. 여기서 자 1번 숫자, 2번 숫자, 3번 숫자에서 여기 count if 보면은 문제라고 되어 있죠. 문제는 여기 셀 3개예요. 이 셀 3개 중에서 count if에서 C21번이 어디죠? 여기. 이 3개 중에 여기에 있는 숫자 개수를 세는 거예요. 자, 숫자 있음 여기. 자, 2번은 뭐죠? 자, 2번은 문제 중에서 여기 있는 값이 있느냐. 그리고 3번도 여기서 세 번째 숫자가 있느냐, 몇 개가 있느냐, 이거를 count if로 센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값이 동일 자리인가, 여기랑 여기 값이 같은가. 같으면 그냥 무조건 스트라이크겠죠. 자, 여기도 이제 값이 같은가, 자리랑 값이 같은가. 자, 판정은 뭐냐면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것을 사용해서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자, 아웃은 스트라이크도 볼도 아닌 게 아웃이에요. 그러면 뭐냐? 여기 숫자가 아예 없으면 아웃이에요.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256이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7을 우리가 입력했어요. 7을 입력하면 얘는 스트라이크도 아니고 볼도 아니에요. 그러면 아웃이에요. 근데 스트라이크일 때는 당연히 아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일단 숫자 있음에서 확인해 가지고 이게 이제 숫자가 아예 없으면 무조건 아웃이고요. 숫자가 있는데 동일 자리면 스트라이크, 숫자가 있는데 동일 자리가 아닐 때는 볼,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라이크와 아웃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2라고 하면은 자, 2라는 숫자가 여기 안에 들어있잖아요. 한 개 들어있죠? 그러면 1. 그 다음에 동일 자리인가요? 여기 숫자가 다르죠? 그럼 false.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숫자가 하나 있으니까 아웃은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 i22 이게 true. 이게 이제 동일 자리에 같은 수가 있으면 스트라이크인데 숫자가 있긴 있는데 동일 자리가 아닐 경우에 그럼 볼. 볼로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3개의 판정을 가지고 스트라이크는 이 3개의 판정에서 스트라이크가 몇 개 있느냐, 볼은 몇 개 있느냐, 아웃은 몇 개 있느냐, 이렇게 해서 여기 결과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 if out 3개이면은 여기 out 숫자가 3개이면은 그냥 out인 거고, out 숫자가 3개가 아니라면 여기 out 이제 스트라이크 볼볼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 스트라이크라는 건 여기 빨간색 셀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0 아웃 그다음에 0 스트라이크 그다음 볼은 여기 보라색이죠. 0 1 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0 스트라이크 1 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과는 스트라이크가 3개이면은 정답이라고 표시해 주는 거예요. 스트라이크 3개가 아니면 뭐 볼이나 아웃이 있을 때는 아무것도 표시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설명드리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실제로 이렇게 이제 구현하는 거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내용 그대로
이제 하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메시지도 중복 여부라고 있는데 중복 여부는 여기 숨겨져 있죠. 예, 이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중복 여부 1번 숫자 수가 1, 그다음 여기 랜덤 값 중에서 1번 숫자 수가 1개, 여기 랜덤 값 중에서 숫자 수가 2번 숫자 수가 1개, 3번 숫자 수가 1개. 이렇게 되면은 1, 1, 1 다 더해도 3이잖아요. 3일 때에는 중복이 아니다. 근데 3이 넘어가면 중복이죠. 자, 한번 중복일 경우를 확인해 볼게요. 866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8 숫자는 1개, 여기 6 숫자는 2개가 되죠. 그리고 여기 세 번째 6 숫자도 이 안에 2개가 있어요. 그러면 다 더하면 5가 되니까 여기 다 더한 숫자가 5가 되면은 3보다 크면은 이게 중복이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 여부가 true이면 중복 여부가 참이면 중복 발생 메시지를 하고요. 중복이 안 됐을 때는 중복 값이 없습니다. 게임을 시작하세요.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글자 색깔이랑 셀 색깔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서 빨간색으로 돼 있으면 좀 더 우리가 이거 중복이 있구나, 뭔가 문제가 있구나 알 수가 있잖아요. 자, 이거는 조건부 서식의 규칙으로 해서 여기 셀 강조 규칙에 보다 큼이나 같음으로 하시는데 여기 중복 여부가 있기 때문에 같음으로 하신 다음에 중복 여부 셀 값이 true이면은 진한 빨강 텍스트가 있는 연한 빨강 채우기, 연한 빨강으로 채우기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조건부 서식 여기에 있는 값, 이 값이 true일 때 빨간색 그걸로 표시를 해주는 조건부 서식을 적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명까지 다 끝났고 이제 다행히 이 이제 게임 진행 내용은 이제 숨겨주면 되겠죠. 이렇게 숨겨주시면은 게임 화면만 남고 이렇게 해서 이제 친구나 아니면 자기가 나중에 이렇게 게임을 다시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16차시 내용 수업까지 끝났고요. 그러면 오늘까지 2달에 걸쳐서 엑셀 기초반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여러 가지 엑셀에 대한 내용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다시 만나면 좋겠네요. 자, 그럼 수고하셨고요. 주말 준비 잘 하시고 겨울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